가장 가까이 계신 정승일 PD님부터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기 전에 어학연수 샬라샬라의 연출을 맡은 JTBC 정승일 PD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기 전에 어학연수 샬라샬라 공동 연출을 맡은 정유나 PD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도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배우 김광규입니다. 영어 실력의 막내, 영어 바보 김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기준입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신승환입니다. 네, 이번에 샬라샬라에서 근데 샬라샬라가 표준어인가요? 이게 억양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라샬라 때 네. 귀에 이렇게 꽂히는 제목,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막내 역할로 활동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고로 장혁 씨가 오늘 지방에서 새로 들어가는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대신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거 꼭 좀 죄송하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합니다. 장혁이는 오늘 딴 데서 돈 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혁 씨의 인사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요.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제일 가까이 계신 정승일 PD님께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PD님 늦기 전에 어학연수 이 샬라샬라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랑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이탈리아도 있을 수 있고 많은데 굳이 영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영어라는 게 굉장히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친숙한 언어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고 한데 일단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많은데 일단 뭐 영국 자체가 이제 영어 종주국이라는 것도 어떤 그 나라를 선택하는데 좀 많이 그것도 많이 봤고 일단 그리고 좀 저는 영국 영어가 좀 멋있다고 그 특유의 악센트나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멋있는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고 일단은 그 영국이라는 또 나라 자체가 그동안에 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사실 많이 다뤄지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실제로 이제 답사도 다녀오고 하면서 좀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영어의 종주국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좀 멋있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를 좀 새롭게 소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좀 영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 기획 의도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네, 뭐 일단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5명의 중년 배우분들이 더 늦기 전에 어학연수를 떠나는 그런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고요. 사실 저희 출연자분들의 그 나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어떤 그런 학생들이 받는 영어 교육과는 좀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시대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 가장 리얼한 영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는 프로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영어를 떠나서 어쨌든 뭔가에 도전한다는 게 참 뭔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롭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에 그것도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그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뭔가 조금 약간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최혜진입니다. 저 출연자분들께 질문하고 싶은데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다들 궁금하고 또 성동일 씨는 자녀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아빠의 도전을 또 자녀분들이 어떻게 바라봤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애들은 그 전부터 이제 저하고 이제 외국 여행을 가면 알아요. 아빠는 단어 4개로 대화가 다 된다는 거. 사실은 저도 애들을 이제 영어 사교육을 많이 보내죠. 저 처음 이 기획안이 왔을 때 저는 그냥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김광규 씨나 저나 요럴 때는 저희는 영어를 처음 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ABCD를 대문자 소문자부터 배웠어요. 펜촉으로. 저희 세대는 이제 그 세대죠. 그래서 영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그래요. 저는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그래서 우리 처음 이거 들어갈 때도 그 얘기를 했죠. 하버드대가 물론 머리 좋죠. 우리 거기에 못지않은 서울대라는 데는 학교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하버드 대학이나 콜롬비아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도 옥스퍼드를 나와도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영어를 더 많이 안다. 이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건 부끄럽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처음에 접근을 했죠. 그게 왜 부끄러워요? 먹고 살려면 영어 많이 쓰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영어들을 배우죠.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도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나이에 김광규 씨나 뭐 엄기주 씨나 장혁이나 신승환 씨가 과연 지금 애들처럼 내 자식들처럼 뭐 우리 준이, 빈이, 유리처럼 뭐 언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원어민 학교를 다니거나 국제학교를 다니는 건 배제하자. 대신에 내 나이 또래 50대, 40대, 30대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이 정도의 영어로 여행을 어느 수준까지 즐길 수 있냐. 먹고 마시고 길 찾아가는 거.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지.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뭐 얼마나 배우겠어요.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이 정도의 각 시대 때 10년 차 주기로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영어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게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모델로 각자 나가서 나이대별로 뭐 보여주자. 거기에 사람 사는 모습. 우리들끼리 나이 먹은 5명이 외국 나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식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빠 영어 못해. 창피해라고 전혀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걔들한테 지금 10몇 년째 들어간 사교육비가 있잖아요, 영어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ABC를 대문자, 소문자부터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첫 영어가. 그러니까 부끄럽지는 않아요. 다만 이 프로가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식들이 아빠는 왜 영어 못해?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영어로 지금까지 돈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샬라샬라는 그게 아마 주 목적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외로 김광기 씨나 신승환 씨나 쪽은 장혁은 목숨 걸고 진짜 공부했어요. 엄기준하고 저는 그렇게 영어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있는 것을 지금의 이 50대, 40대, 30대 부모들은 요 정도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부끄럽진 않아요. 우리 애들도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영어 공부하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김광규 씨의 출연 결심 계기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영어 수업을 받으면서 영어가 미국어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자라면서 영어가 영국 언어라는 걸 알고 영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던 차에 때마침 섭외가 와서 영국이 나라가 궁금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리고 영어의 종주국이니까 가서 한번 부딪혀 보자. 못하지만 그래서 트라우마도 한번 극복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으나 이게 공부를 하게 되는 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핑계일 수 있겠지만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원했었던 거고 그래서 가게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캐스팅이 물론 된 거지만 재작년에 영국 드라마를 이렇게 파운드로 돈을 버는 기회가 생겼어요. 갱스 오브 런던이라는 영국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거 조금만 의사소통이 되면 조금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에 이 샬라샬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적극적으로 정말 한번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아닌데? 네. 네, 갱스 오브 런던. 네. 샬라샬라가 네, 뭐 이 프로그램 자체 이렇게 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에 더 중점을 두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영어 공부에 중점을 두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나요? 공부가 많이 됐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라는 게 저희가 한 14일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다닌 거기 어학연수원이 한국 선생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한국 학생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한국말을 전혀 수업 시간에 할 일이 없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을. 점심 때 저희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만 한국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각자 파트가 있잖아요. 각 실력별로.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 우리들끼리 점심시간에 모일 일도 별로 없어요. 각 클래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니까 안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절에 보름을 들어가 있어도 2주는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성당에 보름 들어가 있으면 어찌됐든 좋은 말씀 몇 줄은 외우듯이 확실히 있으니까 늘어요. 듣는 게 있으니까 듣는 게. 그래서 많이 일상 대화는 된 것 같아요. 일상 대화는. 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외국인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것 같다. 그러면 전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도망가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거까지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영국 드라마 촬영하셨다는 신승환 씨는 네.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굉장히 저는 도움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되고 그리고 우리끼리 있을 때도 이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이 두 분. 역할을 하셨다. 역할도 하셨고 그리고 집에서도 좀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거의 한 80-90%는 영어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너무너무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도 이런 경험을 한번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 환경도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놀란 게 그건 있어요. 내 나이에 영어를 배우면 내 나이에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뭐 학력이나 뭐나 이거 수준을 다 떠나서 그냥 맞춰서 일관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 수준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6살 수준의 클래스예요, 실제로. 6살.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영어 좀 하는 뭐 혁이는 10년 공부했대요. 근데도 혁이도 한 초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수준이에요. 거기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 가면은. 여기서는 내가 6살짜리 유치원에 가서 5살짜리하고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나? 근데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큰 장점이었던 게 저희가 간 교육기관이
영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선생님만 영국분이 다 전 세계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온, 그러니까 저희 클래스만 해도 스페인 친구가 있는데 실제 스페인에서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영어를 배우러 왔죠. 정말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저 사우디에 말도 안 되는 최고의 재벌집 아들도 영어로 배우러 왔고 뭐 낙타가 100마리래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클래스들이 그냥 우리처럼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짜 본토의 영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클래스에는 저하고 김광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스페인에서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 그 다음에 브라질의 모델? 정말 유명한 모델. 이런 친구들이에요. 다 영어 몰라요. 그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나이, 뭐 직업, 국적을 불문하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근데 다 수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살, 6살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배울 수가 없죠. 성동이가 영어 배운다 그러면 어딜 갈 거예요, 어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승환이가 얘기한 대로 정말 각자 테스트를 보고 저는 꼴등이거든요. 저는 뭐 4살, 5살 수준. 진짜 거기서부터 배워요. 안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즐겁게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또 많은 분들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각자의 수준에 맞게 또 각자의 클래스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마 나이를 불문하고 제가 가장 젊은 피인데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됐잖아요. 형이 50인가? 네, 이제 48세가 이제 됐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마음이나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그런 계기가 돼서 그리고 저희 그 같은 학원에 70세가 넘으시는 아르헨티나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영어를 배우러 오셨던 게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조금은 더 막 용기도 생기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아,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시다면 네, 저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의 임비우 다빈 기자입니다. 저 피디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2주 동안 좀 영국 생활이 이제 진행됐는데 제작진의 도움이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개입이 일체 없었는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배우님들한테도 질문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영어 실력을 좀 쌓으셨고 좀 영어권 진출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따로 뭐 학교를 차려서 나간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학원에 들어가서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던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뭐 거기 그 반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유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주 동안 14일 동안 촬영을 하면서 정말 그 학교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쉬는 날도 없이 되게 저희 출연자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날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 행색이 조금 되게 금방 지치신 모습을 진짜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송 2주차 가면은 다들 점점 늦게 일어나시고 아침에 그래도 뭐 지각은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고 되게 의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르겠네요. 일단 첫날 저희가 아무 도움도 드리지 않고 런던에서 캠브리지까지 그냥 스스로 찾아가는 걸 했었는데 그때 약간의 그때 많이 힘드셨는지 살짝 촬영이 중단될 뻔한 상황도 있었고 그 외에도 사실 뭐 그냥 저희는 실제로 그 어학연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하다 보니까 뭐 짜놓고 한 거는 진짜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원 생활과는 별개로 사실 이제 2주간 그곳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주민과도 어떤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막 주민들이 갑자기 뭐 와서 초대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들도 많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배우분들께 질문 주신다고 영어권 진출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막내부터 할까요? 네, 아니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동일이 형한테 같은 동네고 하니까 형, 전 진짜 영어 좀 해서 진짜 좀 한번 뭐 진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열심히 해. 그래도 너는 영어로 가도 아마 깡패 역할 할 거야.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진짜 응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이번 계기로 계속 저는 영어 공부도 좀 더 하고 있고 계기가 돼서 그래서 꼭 좀 더 새로운 역할과 그런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마존 미드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후배분들한테는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진출 욕심 안 나냐는데 사실은 이제 제 나이에는 우리 대사 외우기도 약간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회가 된다면 후배분들은 좀 일상 언어만 배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저는 이제 우리 샬라샬라에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굳이 영어 못해도 돼, 괜찮아. 나 이만큼 에셋 넣고 잘 사는데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좋은 롤 모델, 안 좋은 롤 모델이 아니라 비교점의 대상이 돼서 우리를 보고 후배분들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영어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문법은 가능해요. 문법은 이론적인 거는. 근데 실생활이 안 되는 건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미어를 모르면서 단어 시험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말로 받아쓰기를. 저도 그런 거 영어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 I, me, you, yours, he, his, 1인칭, 2인칭, 3인칭 배우잖아요. 왜? 그 공식을 배운 거지. 근데 웃긴 건 말을 못 배웠다는 거죠. 말을. 아니 2인칭, 3인칭, 뭐 동사, 부정사, 뭐 다 형용사 아는데 말은 못해 말을. 우리 그런 교육 세대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샬라샬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장혁이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송에 나가겠죠. 10년 동안 문법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화를 못 하겠대요. 대화를. 시험 위주의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시험을 위한 문법 공부는 그냥 그건 공부인 거지. 그냥 여러분들 만나서 여행 가서 걸으면서 그게 난 영어 공부인 것 같아요. 말을 못 하는데 뭐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샬라샬라로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야 굳이 뭐 영어 하지 마. 미드 해보니까 없어도 되던데 다 나한테 맞춰서 한국말로 대사하라고 하던데가 아니라 우리 후배분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돼서 영어가. 그래서 외국 친구들하고 술 많이 드시면 요즘 뭐 젊은 친구들 가는 바 많잖아요. 이런데. 네. 그런데 펍 같은 데 가서 그거라도 좀 많이 하셔서 대화라도 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김광규 할 말 있대요. 헐리우드 진출은 막연히 왠지 언젠가는 한번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뭐 기회가 닿는다면 꼭 가겠습니다. 뭐 단어 하나로 가더라도 기회가 닿으면. 근데 왠지 10년 안에 갈 것 같아요. 10년 후에 저희 제작 발표회가 회자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가나요? 갈 수 있죠?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엄기준 씨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생각은 있으나 2주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배워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2주 동안 귀가 살짝 열린 것 같다라는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벌써 지금 촬영 갔다 온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좋습니다. 다른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프TV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그 연출자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이 5분의 조합을 늦가기 어학연수 주인공으로 어떻게 짜게 되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각 출연자분들은 이제 평소에도 이제 친분이 있던 사이들이 섞여 계시잖아요. 이번에 같이 어학연수 다니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처음에 출연자 조합을 생각할 때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학업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친분이 있는 분들끼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이제 조합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성동일 선배님한테 제일 처음 먼저 연락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성동일 선배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노련한 이미지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 영어라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연락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성동일 선배님은 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었고 광규 선배님은 그리고 좀 워낙 동호회 같은 것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고 되게 뭔가 호기심도 많으시고 한데 과연 영어는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 네, 엄기준 선배님은 사실 그런 이미지 영어 굉장히 엘리트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그런 배역들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실제로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승환 선배님은 네, 저희는 좀 나이 많은 막내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했는데 마침 다들 이렇게 다른 출연자분들과 친분도 있으시고 한 분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영국에서 드라마도 찍은 인연도 있으시고 해서 아 우리 프로그램의 막내는 승환 선배밖에는 할 사람이 없겠다 싶어서 네, 승환 선배를 하게 됐고 여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혁 선배님은 워낙 그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걸로 유명하셔서 네, 그리고 동일 선배님이랑도 친분이 굉장히 있고 그래서 네, 우리 프로그램에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합을 네, 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평소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네. 큰 기대 안 했어요. 네, 큰 기대 안 했고 가장 놀라운 거는 이제 기준이죠. 어떤 뭐 무대에서는 또 뮤지컬 배우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습이고 또 드라마에서는 아주 냉철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엄기준의 그 프리한 스타일, 저녁마다 딱딱 소리를 가장 많이 냈던. 다 웃잖아요. 맥주 캔 따는 소리가 딱딱 소리가 가장 경쾌했던 친구여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콘티 부분에 대해서 뭐 작가분들도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우리들한테 어떤 틀에 갖춰주지 말라. 아, 진짜 우리가 영어를 느끼고 영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을 테니까 작가님 제작진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뭔가는 항상 준비해서 가야지만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배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얼굴을 걸고 하는 배우들이니 열심히 할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게 처음에 좀 어긋났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뻔히 누구 한 사람이 가면 찾아갈 텐데 사공이 많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냥 간단한 건데 택시 타고도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제작진하고 우리 쪽하고 좀 절충선을 찾아서 정말 나중에는 우리 제작진이 배우들을 믿고 놔뒀죠. 그럼 너희들 한번 원하는 대로 그럼 진짜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일상처럼 우리는 가자. 이걸 가식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알아요. 각자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해요.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피 마시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그대로 갔어요. 좀 늦잠 자고 싶은 사람은 진짜 그냥 한국의 일상인데 바탕만 영국이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영국 생활하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이 그러니까 제작진도 그래 니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영어를 하든지 말든지 경험해봐라.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죠. 아,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정도는 우리가 배워가자, 대화. 그래서 아까 기준이가 얘기한 대로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보면 이제 최소한 도망은 가지 않는다 정도. 근데 보름 정도 갔다 와서 그 정도면 큰 수확이죠. 예, 한국에 뭐 종로학원 다닌다고 뭐 그 정도 배우겠어요. 그 부분. 그래서 샬라샬라의 장점은 한국의 일상도 그대로 가져가서 무대만 바꿨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광규는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좋은 생각. 서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지, 네, 의외의 점이 있는지. 없습니다. 엄기준 씨는 있으신가요? 저는 드라마 촬영을 같이 한 형은 저기 광규 형밖에 없고요. 승만이 형도 그렇고 혁이 씨도 그렇고 동일 형님은 아예 여기서 처음 뵙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남자 5명이서 이렇게 한 집에서 2주 동안 살았는데 일단 매일 아침과 커피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승환 씨한테 정말 고마웠고요. 그리고 늘 저녁마다 찌개를 끓여 주시는 우리 동일 형님 정말 감사드렸고요. 하여튼 되게 새로운 부분들은 많았어요. 정말 한 게 없는 게 저기 광규 형이랑 전 것 같고요. 집에서. 하여튼 전 재미있는 이주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가까이에서 형도 그렇고 다 뵈서 근데 기준이 형은 정말 그 이미지랑은 너무 다르게 좀 편안하고 소탈하고 그리고 아까 저녁마다 딱딱 소리가 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귓속말로 형 이것도 딱이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되게 진짜 일상의 그 집의 생활을 재밌게 했고 그리고 혁이 형이랑은 평소에도 통화를 하면 영어로 통화를 했어요. 그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주로 혼나고 이래서 요즘 통화가 거의 뜸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야 이게 문법은 말짱 필요 없다. 말짱 필요 없다라는 또 자신감도 좀 얻고 저는 의외였다기보다 굉장히 그 어떤 동심으로 돌아간 그리고 마치 대학 때 하숙하는 느낌의 그런 좀 재밌는 경험이어서 저는 뭐 의외는 없었고 또 재밌었습니다.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분 있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 하경원이고요. 질문 3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저기 제작진 분들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젊은 분이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든 실제 또 본인이 어학연수를 간다는 느낌으로 또 따라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내가 만약 영어를 배우러 가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또 이제 출연자분들을 좀 보면서 대입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실제로 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적인 좀 측면에 그런 콘텐츠로서의 좀 그 고안이 좀 돼 있는지 그러니까 뭐 주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다는 자막 형식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김광규 씨께는 아까 예고편에서 그 영어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 여기 유인물에서 보면 과거에 뭐 이렇게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영어에 대한 어차피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나오겠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던 건지 사연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엄기준 씨께는 그 아마 여기 지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영어가 안 되는 것과 이미지가 안 맞는 분이 아닌가 다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이제 여기 뭐 유인물에도 이제 엘리트 역할을 많이 해오시고 영화를 잘하실 것 같은데 은근히 안 그런 면이 있으신 게 이제 반전 매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사실 많은 감독님들이 이미지 캐스팅을 하실 때 평소에 이미지를 많이 좀 신경을 쓰시잖아요. 이 프로그램 이후로 약간 그런 엘리트 이미지가 좀 무너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라든지 걱정 아니면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미지 변신이나 다양화에 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시는지 그런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 예, 저기 드라마는 아까 그 성동일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때는 국민학교 6학년이 끝난 겨울 방학 때 대문자 ABCD를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ABCD, 소문자 ABCD, 그 IM 다음 UR J를 배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 이제 일주일에 4번 영어 수업인데 이제 그때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영어 시간만 되면 이제 그 선생님께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영어 앞에만 가면 막 그때 맞던 생각이 나서 그 트라우마를 한번 깨보려고 또 도전한 것도 있는데 트라우마를 깨는지 다시 트라우마가 더 생기는지는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센스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제작진. 근데 저도 궁금해요. 네. 같은 건데 이번에 우리가 샬라샬라 영국을 갔는데 영국 본토에서도 영어 못한다고 야단 안 치거든요. 어떻게 올 때 왜 이렇게 영어 못한다고 많이 때렸는지 몰라 선생님들이. 남의 말인데 근데 왜 이렇게 때렸지? 왜 때렸는지 저는 진짜 살면서 그때 제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긴 있어요. 저도. 근데 영국 갔는데 영어 못한다고 영국 본토 선생님들도 야단 안 치거든요. 어떻게 설득해서 재밌게 가르치려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네, 저희 나도 있어. 모국어도 아니잖아요, 영어가. 그죠? 네, PD님들께 질문 주신 건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면 이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좀 측면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 어학원 커리큘럼을 따르고 학교 생활이 이제 수업을 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뭐 주문할 때 뭐 can I get a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자막으로도 하고 또 이제 출연자분들이 실생활에서 그걸 쓰는 걸 또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뭐 can I, would you like 뭐 이런 기본적인 영어에 대해서 되게 시청자분들도 많이 배울 수가 있고 저희도 실제로 편집을 하면서 이걸 하다가 영어를 해야겠다는 이런 자극을 받아가지고 PD들도 막 전화 영어도 끊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어학연수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들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인데도 김이 영어로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 김이 뭔지를 짚어드렸는데 뭐 그런 거, 김이 뭐다, 뭐 이런 영단어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고 간단한 문장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사실은 이 두 분이 저희한테 많이 힘도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PD 두 분인데 한 분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S대를 나오신 분이고 여기도 외국문대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시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근데 그닥 가봤더니 뭐 이마나 맞박이나 거의 비슷한 이걸 보고 그렇지 일상 언어는 다르구나. 아무리 좋은 명문대 나와도 영국 가니까 못 가리더라고. 이마인지 맞박인지 이렇게 못 가리더라고. 자신감 얻었죠. 네, 좋습니다. 잠깐 저 추가로 저희가 어쨌든 들었던 커리큘럼이 그 어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쨌든 코스가 있는데 이제 뭐 IELTS라든지 뭐 그쪽에서도 뭐 학교 입시반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들었던 커리큘럼은 제너럴 잉글리시여서 그냥 일반 영어.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점을 두는 게 막 어떤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문법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제1 목표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학원의 좀 분위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 그런 분위기 그리고 플러스 어쨌든 수업 받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표현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조금
그런 영어를 조금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보셔도 중간중간에 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지루하지 않게 자막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잘 편집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요. 네, 뭐 재미뿐만이 아니고 뭐 그런 의미라든지 뭐 그런 영어를 한 단어 하나라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교롭게도 제 새해 목표가 영어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2월 5일 수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늦기 전에 어학연수 샬라샬라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질문 중에서 엄기준 씨에게 질문 주신 것도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엘리트로서의 그런 게 좀 무너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신지. 원래 그런 걱정을 안 하고 뭐지? 예. 뭐 안 들어오면 많은 거죠, 뭐. 아니면 혹시 그런 엘리트 이미지 말고 다른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신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무리야. 저는 원래 이제 그동안 엘리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정말 머리 막 싸늘하게 염색해갖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안 들어와요.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 되고 뭐 그런 역할들만 들어오니까 뭐 그냥 한때는 이제 그거까지 싫어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캐릭터를 많이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안 되던 제가 안 되던 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매력적인 모습들이 또 앞으로의 배우로서도 이미지로 새롭게 붙여 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질문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와 인사를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한 분씩 네, PD님부터 관전 포인트와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 뭐 영어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저희는 다 소재였기 때문에 그 영어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거기서 사실 일반적인 이런 여행이라기보다는 여행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한 곳에 거주를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2주간 한 곳에 살면서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뭐 그런 주변에 같이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들이 점점 발전돼 나가는 것을 보는 것도 좀 재미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출연자분들이 되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곳에서 보여주시는 생활력 이런 어떤 그 짬바라는 표현은 안 되잖아. 아무튼 그런 연륜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많이 보여질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2주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왔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우선 영어로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재미도 당연히 있고, 예를 들면 뭐 광규쌤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어릴 때 부산에 살았다. 그래서 my children 뭐 부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애가 부산에 있다는 걸로 이제 그 친구가 알아듣고 굉장히 막 소통 오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재미도 물론 있는데 저희도 되게 이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기초적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졸업 연설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졸업 연설을 막상 하실 때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연설을 되게 어쨌든 해내셨고 그렇게 말을 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좀 감동적인 모먼트가 있어서 그런 것도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게 되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행을 갔다 와서 이 프로그램을 느낀 점이 그 관전 포인트는 광규인 것 같아요. 광규를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언어가 먼저 생기고 문자가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를 먼저 배우고 언어를 배우려니 이게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먼저 한 다음에 활자화 시켜서 했는데 우리 교육은 ABC라는 먼저 문자를 배우기 접해서 그러다 보니 언어라는 거는 소통인데 그 소통에 대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했고 두려워했고 속상해했는데 그 소통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광기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속상해해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말이 됐든 영어가 됐든 손짓 발짓이 됐든 소통을 하는 모습이 아마 김광규 씨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라는 건 제발 소통을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언어인 거지 이거를 자꾸 우리는 문자화 시켜서 어떤 성적에 대비시켜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샬라샤에서는 김광규 씨를 보면 실제로 내가 영어를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이 소통에 대한 속상함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문자나 활자보다는 소통을 먼저 하려고 하는 언어를 먼저 쓰고 있는 모습, 이걸로 보면은 우리 샬라샬라에서는 그거 하나로 다 목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김광규 씨가 정말 스트레스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영국에서 즐겁게 소통으로 행복한 사람이 김광규였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관전 포인트로 정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두 번 죽이네요. 관전 포인트는 우리 선생님이신 장혁 씨입니다. 우리 장혁 선생님이 영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매일 그렇지 않아요? 매일 꾸준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무식할 정도로 그냥 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을까 반복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장혁 씨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영국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에 떠 있는 로우로 깔려 있는 클라우드들, 화이트 클라우드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I love you, cloud, England, bye, thank you. 관전 포인트라 저는 신승원 씨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모였었거든요. 모여서 이제 그쪽 학원 교장 선생님, 프린시펄이랑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주소 받아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 우리가 모였었는데 그때 모이기 얼마 전에 신승환 씨는 벌써 토익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니까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실을 듣고 저는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정말 잘합니다. 토익 트라우마가 확 되는데 결국은 토익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반도 못 맞추고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제작 보고회를 하면서 그때 생각이 막 드는데 저희 정말 리얼하고 치열하게 2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또 배웠다는 것만 생각하다가 특히 형님들이 한국의 어떤 언어와 문화와 다양한 것들을 또 본토에 영어 본토에 또 많이 전파를 하고 저희도 또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 볼거리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데 네, 빨리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십시오. 네, 샬라샬라는 감동과 웃음이 모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상으로 늦기 전에 어학연수 샬라샬라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후죠. 2월 5일 수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될 JTBC 늦기 전에 어학연수 샬라샬라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JTBC 아나운서 이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여기 JTBC가 어렵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이래. 영어도 못하는데 뭐 큰소리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